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하나하나 같이 봐봐. 첫 번째 유형의 문제였어. 기준면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. 자, 한번 봐보자고. 자,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옥상 위에 있대요. 얘를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옥상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 몇 줄이냐고 내가 물어봤네. 맞지?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.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? 자, 9.8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? 1kg 곱하기 높이 몇 미터? 6m더라. 얘 총 몇 줄 나오는 거야? 그렇지. 69, 54 맞네. 58.8줄이 나오게 된다는 거. 구할 수 있어, 없어? 있겠지, 맞지? 자,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? 자,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옥상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58.8줄이라는 걸 알려줘, 문제에서. 알겠지? 그래 놓고서 이 물체의 질량을 안 알려줘.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량 구할 수 있겠어, 없겠어? 구할 수 있겠지. 단지 뭐만 지워지는 거야. 지금 옆에서 여기에서 질량을 x로만 두면 되는 거야. 맞아, 틀려? 맞는 말이지, 맞지?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높이를 내가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질량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. 오케이?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구해보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이 정도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파워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. 알겠지? 내가 어느 것에 변수를 둘지 몰라. 에너지에 변수를 두든지 질량에 두든지 아니면 높이에 두든지 다양한 변수를 둘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 그에 맞춰서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해야 돼. 알겠지? 능력 개발해야 돼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.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물체를 이동할 때, 얘를 옥상으로 이동할 때 남순이가 한 1의 양을 구하라 그랬네요. 오케이? 자, 구하는 방법 첫 번째. 자, 1의 양 어떻게 구한다 했어? 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. 오케이? 자,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관련된 거니까 뭐랑 똑같더라? 이제 외우자. 뭐랑? 그렇지, 무게랑 똑같다라는 거야. 이동한 거리는 뭐랑 똑같더라? 얘는 그렇지, 높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이 물체의 무게 한번 구해볼게. 1kg 곱하기 몇? 9.8 곱해준 다음에 이 물체의 높이 몇 미터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미터? 2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지, 맞지? 얘네 다 곱하면 몇 줄 나와? 19.6줄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자,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. 다음 두 번째 푸는 방법 알려줄게. 자, 베란다에 있는 물체를 옥상 위로 올리는 일을 한 만큼 우리 옥상에 있는 이 물체가 뭘 가지게 되더라?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더라. 그럼 결국 위치 에너지의 양이랑 이 물체가 한 일의 양이랑 같다, 다르다? 똑같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똑같이 위치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. 알겠지? 자, 그럼 봐봐. 9.8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? 1kg. 높이 몇 미터? 얘 2미터다. 다 곱해주면 몇 줄 나와? 19.6줄 나오더라. 똑같지? 똑같지. 오케이? 그래서 어떤 물체를 위로 들러 올리는 일을 한 양이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양이나 같다, 다르다? 둘이가 똑같다라는 거야. 알겠죠?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줘야 되는 거야. 아시겠죠?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자,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오케이? 위치 에너지와의 일과의 상관관계를 보라고 했어. 자, 이 나무 토막 지금 힘을 받지 않는다라면, 이 공에 힘을 받지 않는다면 움직여, 안 움직여? 안 움직이지. 그럼 일을 하는 거야, 안 하는 거야? 이 상자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어. 근데 이 공이 와서 부딪히니까 얘가 쭉 앞으로 나가는 뭘 하는 거야? 일을 하게 되는 거지, 맞지? 자, 그럼 나무 상자가 한 일의 양이랑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랑 같다, 다르다? 똑같다라는 겁니다. 알겠지? 자, 그럼 이 공이 가지는 나는 무슨 에너지를 구할 거냐? 위치 에너지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. 자, 그러면 9.8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? 5kg짜리. 높이는 우리 뭐라고 해놨어? h라고 해놨네. 자, 얘는 지금 공의 위치 에너지지, 맞지? 그 다음에 이 상자가 한 일의 양이 같다, 다르다? 상자의 일의 양이랑 같다, 다르다? 그 상자 한 일의 양이랑 같다 그랬지. 이를 어떻게 구했어? 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었지. 맞지? 자, 힘 몇 뉴턴 받았대? 그렇죠.
9.8N 받았고요. 이동거리 몇 미터 나왔대? 10m 나왔다고 합니다. 오케이? 자, 그럼 봐. 우리 9.8 곱하기 5 곱하기 H 한 게 우리 9.8N 곱하기 10m 한 거랑 똑같아야 되네? 우리 H 구할 수 있어, 없어? 구할 수 있어야 돼. 오케이? 자, 9.8 약분되고요. 5, 10 약분되면 남는 게 여기는 뭐밖에 없어? 2밖에 없네. 맞죠? 그러면 몇 미터라는 거야? 2m짜리가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높이가 2m라는 걸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. 오케이?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다? 그렇지.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이 상자가 한 일의 양이 같다 다르다? 둘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. 얘도 마찬가지야. 내가 어디에 변수를 둘지 몰라. 이 거리를 비워둘 수 있고요. 힘을 비워둘 수도 있고요. 이 공의 질량을 비워둘 수도 있어. 알겠지? 다양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서 창의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. 알겠죠? 그 다음 예제 3번입니다.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를 한번 봐보게.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m/s의 속력으로 이미 운동을 하고 있어. 운동을 하는 질량이 1kg인 수레가 있어. 그 수레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5N이라는 뭘 준 거야? 힘을 줘서 몇 미터의 이동거리? 1m의 이동한 거리를 만들어 준 거네. 맞지? 그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다. 자, 여러분들 잘 봐. 예를 들어보자. 이 물체가 처음에 5줄만큼 일을 하고 있었다고.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보자. 이 수레가 처음에는 5줄만큼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. 나미가 일을 해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우리 15줄로 증가했다고 보자고. 그럼 나미가 몇 줄만큼 일을 해준 거야? 그렇지. 10줄만큼 일을 해주게 된 거야. 이 상관관계 이해하겠지, 맞지? 자, 이 문제 구하는 것도 똑같아.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일의 양을 구하라 그랬었어. 오케이, 나미가 한 일의 양을 구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야. 나미가 한 일의 양을 알려주고 그 다음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? 그렇지.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. 구할 수 있겠어, 없겠어?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. 뭐 하면 돼?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뭘 더하면 되는 거야? 나미가 해준 일의 양 더하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 나오는 거겠지, 맞지? 자, 그럼 이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. 자, 보자. 그럼 처음에 이 수레가 힘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 에너지 구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 물체 질량 몇 킬로그램? 1kg 곱하기 얘 속력 몇 미터/s로 움직이고 있대? 처음에는 2m/s라 그랬네. 2의 제곱 몇이야? 4 되겠지. 여기에서 얼마의 일을 받았냐? 자, 이 나미 손가락이 힘을 얼마나 줬어? 그치, 5N의 힘을 줘서 물체를 몇 미터 이끌었어? 그치, 1m를 이끌었대. 해준 일의 양이 몇 줄이야? 그치, 5줄입니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은 이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5줄을 더해주면은 뭐가 나오겠어? 그렇지, 나중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지, 맞지? 처음 운동 에너지 구해보자. 2분의 1 곱하기 4 하면은 몇 줄 나와? 그렇지, 2줄 나오지. 그럼 2줄 더하기 5줄 하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더라? 7줄이더라 라는 겁니다. 오케이? 자,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. 자,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. 나중 운동 에너지가 있고, 이 과정에서 한 물체가 한 일의 양을 구하라는 것도 있었어. 맞지? 내가 처음 운동 에너지를 미지수로 잡아놓을 수도 있고요. 1이라는 녀석을 미지수로 잡아놓을 수도 있고, 내 나중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내가 미지수로 잡아놓을 수도 있어. 알겠지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과 나중 에너지를 줬을 때 아이고. 1과 나중 에너지를 줬을 때 처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, 처음 운동 에너지와 2를 줬을 때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, 처음 운동 에너지와 나중 운동 에너지를 줬을 때 나미가 해준, 물체가 해준 일의 양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오케이. 그럼 다음 거 예제 4번 볼게요. 자,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를 볼게. 자,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던 질량이 4kg인 수레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한 후에 정지하였다고 합니다. 수레가 나무도막에 해준 일이 18줄이라고 할 때 순간 속력은 수레에 다 충돌하는 순간에 그 속력은 몇 미터/s인지를 구하라고 하네. 자, 이 문제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? 자, 나무 상자가 해준 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. 상자가 한 일의 양이 있을 건데 이 상자의 일의 양이랑 이 수레의 뭐랑 같다? 그치, 운동 에너지랑 둘이가 똑같다. 왜?
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상자에게 뭘 해주는 거기 때문이야?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? 자,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수레의 운동 에너지부터 구해봅시다. 자, 2분의 1 곱하기 수레 질량 몇 킬로그램? 4킬로그램. 그럼 수레의 속력 몇 미터인지 알아 몰라? 알아 몰라? 모르지? 그래서 변수 V라고 하고 제곱을 하겠습니다. 자, 이 운동 에너지랑 상자가 한 일의 양이랑 같다 다르다? 같다. 상자가 한 일의 양 몇 줄이라고 나와 있어? 나무 도막의 한 일이 그렇지 18줄이라고 나와 있네요. 오케이? 자, 그럼 단위는 빼고요.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분의 1 곱하기 4 하면은 우리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18이 나오는 거네. 양변에 2분의 1을 딱 곱해주면은 속력의 제곱은 몇 나와?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어떤 걸 제곱했을 때 9가 나오냐? 얘를 물어봤네. 자, 그럼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어? 3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정상이더라. 오케이? 너무너무나 쉽죠? 잘하고 있어요. 오케이? 잘하고 있어. 좀만 더 힘내면 돼. 자, 마지막입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. 자,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이 말뚝에다가 무엇을 해줄 수 있더라? 일을 해줄 수 있더라.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과 이 물체가 한 일의 양 같다 다르다? 둘이가 똑같다. 얘를 이용해서 풀면 돼. 알겠지? 자, 그럼 하나하나씩 구해볼게. 자, 이번에는 이놈의 에너지를 구할 때에는 운동 에너지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해보면 좋겠지, 맞지?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해볼게. 왜 운동 에너지 못 써? 안 알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속력을 안 알려줬잖아. 오케이? 중력이 한 일의 에너지 구해볼게. 자, 이 물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가지고 몇 미터 올렸대? 1미터를 올렸대. 오케이? 자, 그러면 2kg을 얘는 질량이야, 무게야? 얘는 질량이지, 맞지? 얘는 질량이야. 얘를 힘으로 바꾸려 그래. 뭘로 바꾸려 그러는 거야? 무게로 바꾸려 그러면은 내가 2 곱하기 몇 점 8 해줘야 된다? 9.8 해줘야 된다고 했어. 오케이? 자, 그럼 얘는 몇 뉴턴짜리 무게야? 19.6뉴턴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. 이 무게의 힘만큼 내가 몇 미터 들어 올린 거야? 1미터 들어 올린 거네.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몇 줄이 나와? 그렇지. 19.6줄이 나오게 되더라. 자, 그러면 이 쇠뭉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, 일한 만큼 가지고 있겠지, 맞지? 중력에 대해서 일해준 만큼 이 쇠뭉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지. 맞지? 그러면 쇠뭉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몇 줄짜리라는 거야? 19.6줄이 되는 거야. 오케이? 그럼 이 쇠뭉치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말뚝에다가 일을 꽝 하고 해줬겠지. 맞지? 그럼 봐봐. 이 쇠뭉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이 말뚝한테 뭘 해준 거라고? 일해준 거라고. 그럼 이 말뚝 몇 줄만큼 일했겠어? 19.6줄만큼 일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쉽게 중력에 대한 일의 양으로 구하기가 싫으면은 뭘로 구해도 되겠어? 그렇지. 위치 에너지로 구해줘도 되겠지, 맞지?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만큼 뭐가 생긴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.8 곱하기 2kg 곱하기 1m 하면은 얘도 똑같이 19.6줄 나올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. 알겠지? 첫 번째, 중력에 대한 일, 무게 곱하기 높이로 하든 위치 에너지로 구하든 똑같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얘도 잘 봐. 내가 말뚝에게 준 힘의 양을 알려줄 수도 있어. 오케이? 내가 말뚝에게 준 힘의 양을 알려주고 이동 거리를 비워놓을 수도 있어. 오케이? 이번엔 내가 질량을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. 자, 다양한 변수를 내가 뒀을 때 여러분들이 이에 맞춰가지고 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, 에너지만큼 뭐라더라? 일하더라.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구하면은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어? 모르겠어? 알겠죠? 자, 그러면 정말로 끝!